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이 된 박인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서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50년 지기 친구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저와 장성산이는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우리 집과 성산이네 집은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늘 함께였어요. 학교도 같이 다녔고, 학교 후에는 항상 같이 놀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국민학교 3학년 때 일이에요. 그때 우리 동네에 큰 홍수가 났었거든요.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고 집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부모님들은 정신없이 집안 살림을 건지느라 바빴는데 그때 성산이가 저희 집으로 뛰어왔어요. 인준아, 괜찮아? 우리 집으로 와. 우리 집은 좀 더 높은 곳에 있어서 물이 안 들어왔어. 성산이의 말에 저는 망설였어요. 부모님을 두고 가기가 걱정됐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인준아, 성산이네 집으로 가라. 아빠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라도 안전한 곳에 있어야겠다. 그렇게 저는 성산이와 함께 그 집으로 갔어요. 그날 밤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잠들었어요. 그때부터 성산이는 제게 친구 이상의 존재가 되었어요. 가족 같은 친구였죠. 성산이는 공부를 잘했고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하지만 성산이는 절대 저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모르는 것들을 열심히 가르쳐 줬죠. 덕분에 저도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좀 더 커서는 첫사랑의 아픔도 함께 겪었어요. 성산이가 좋아하던 여자애가 저를 좋아한다고 고백했을 때 저는 성산이를 위해 거절했어요. 그때 성산이가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이였어요. 결혼 후에도 우리는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서로의 아이들을 함께 키우다시피 했죠. 기쁜 일, 슬픈 일 모두 함께 나눴어요. 남편들도, 아니, 아내들도 우리 우정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줬어요. 그렇게 5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보냈어요. 성산이는 제 인생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의 일이 더 아프게 다가왔나 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성산이와 함께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따스한 봄 햇살을 받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산이가 제 아들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인준아, 너희 아들 사업했다면서. 그래서 요즘 너한테 돈 빌리러 다닌다고 하던데.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그 일은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었거든요. 게다가 그 말투며 표정이 왜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것 같았는지 50년 동안 한 번도 못 본 성산이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제가 따져 물었죠.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어요. 에이, 다 알면서. 동네 사람들 다 얘기하던데. 성산이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마치 일기예보를 말하듯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50년 동안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내 아들 얘기를 하다니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남의 집 일이야. 신경 써. 제가 소리쳤어요. 성산이는 깜짝 놀란 듯 했어요. 제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걸 처음 봤나 봐요. 하지만 곧 그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뭐야, 내가 걱정돼서 하는 소리잖아. 친구 걱정도 못하냐? 그게 무슨 걱정이야? 뒷담 화나 하고 다니면서. 우리의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어요.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난 내가 이런 줄 몰랐어, 성산아. 50년 동안 뭘 한 거야? 이렇게 남의 불행을 즐기려고? 뭐,
내가 언제 너의 불행을 즐겼어. 난 그저 걱정돼서. 걱정. 그래. 내가 걱정을 그렇게 하는 줄 몰랐네. 앞으로 그런 걱정은 하지 마. 내 걱정은 내가 할 테니까. 말을 마치고 나는 벤치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꿋꿋이 서려고 노력했죠. 성산이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어요. 뭔가 더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성산아, 우리 그만 보자. 50년 우정 여기서 끝내자. 제 말에 성산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인준아, 잠깐만.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 하지만 저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성산이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걸 들으며 저는 빠른 걸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50년 우정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야 제가 한 행동을 되돌아볼 수 있었죠. 너무 과하게 한 걸까? 하지만 성산이의 말과 태도가 자꾸 떠올랐어요.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성산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 동안 성산이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마음 한 구석에서는 성산이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50년 우정은 끝이 났어요.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 일 이후로 저는 성산이와 연락을 완전히 끊었어요. 처음엔 괜찮은 줄 알았어요. 저런 사람과는 안 만나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이 밀려오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밥을 먹어요. TV 틀어놓고 혼자 웃고 혼자 이야기해요. 가끔 아들이 전화를 하지만 바쁘다며 금방 끊어버리곤 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져요. 어느 날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성산이를 마주쳤어요. 서로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 없이 지나쳤죠. 집에 돌아와 한참을 울었어요. 5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꺼리게 됐어요. 성산이를 마주칠까봐 두려웠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 고립되는 것 같았어요. 하루는 옛 친구들이 모임에 나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저는 핑계를 대고 거절했죠. 성산이가 거기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떨렸어요. 그렇게 저는 점점 더 세상과 단절되어 갔어요. 밤이면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곤 했어요. 별이 반짝이는 하늘을 보며 성산이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어릴 적 별자리를 찾으며 꿈꾸던 미래, 서로의 결혼식 때 기쁨의 눈물, 아이들을 키우며 나눴던 고민들. 그 모든 추억이 이제는 아픔으로 다가왔어요. 가끔은 화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성산이의 말들이 떠올라 마음을 다잡곤 했어요. 그래, 이제 그만 잊자.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50년 동안 함께한 친구를 그렇게 쉽게 잊을 수 있을까요? 저는 날이 갈수록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밤마다 이불 속에서 고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오래된 친구와 다시 만난 할아버지들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서로를 보자마자 울면서 끌어안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제가 얼마나 성산이를 그리워하고 있는지를. 하지만 여전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든 게 어렵게만 느껴졌어요. 그렇게 또 하루하루가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옛날 앨범을 뒤적이다 성산이와
찍은 사진들을 발견했어요. 까만 교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는 우리의 모습, 서로의 결혼식에서 들러리로 선 모습, 아이들 돌잔치에서 함께 찍은 사진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성산이가 함께였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사진을 보며 추억에 잠기다 보니 눈물이 흘렸어요.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성산이와 함께 웃고 울던 그 시절이 그리워졌어요. 특히 눈에 띄는 한 장의 사진이 있었어요. 우리가 20살 때 찍은 사진이었죠. 둘 다 꿈에 부풀어 있던 시절이에요. 성산이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고, 저는 공무원이 되고 싶어 했어요. 결국 둘 다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때의 열정만큼은 잊을 수 없어요. 성산아, 너 기억나? 우리 꿈 이야기하면서 밤새 떠들던 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갑자기 가슴이 찌르르 아파왔어요. 이렇게 소중한 추억을 가진 사람과 어떻게 이렇게 쉽게 헤어질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성산이의 그날 말들이 떠올랐어요. 한숨이 나왔어요. 앨범을 넘기다 보니 우리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어요. 아이를 낳았을 때 병원에서 함께 찍은 사진, 서로의 아이들 졸업식 때 찍은 사진, 아내들과 함께 떠난 여행 사진.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항상 성산이가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사진은 작년 봄에 찍은 거예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때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앨범을 덮으며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5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성산아, 우리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혼잣말을 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바람에 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문득 성산이와 함께 봄 소풍 갔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렇게 꽃잎이 날렸어요. 그래, 이제 그만 잊자.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여전히 성산이가 그리웠어요. 5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겠죠. 앨범을 닫고 옷장 깊숙이 넣어뒀어요. 추억도 함께 묻어두려는 듯이.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들이 술에 취해 집으로 찾아왔어요. 평소에는 바쁘다며 얼굴 한 번 비치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오다니 무슨 일인가 싶었죠. 아버지, 아들이 현관에 들어서며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게 금방 느껴졌어요. 아들,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무슨 일이니? 걱정되는 마음에 급하게 물었어요. 그때 아들이 갑자기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나 망했어요. 다 잃었어요. 순간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성산이의 말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아들의 사업이 정말로 망한 거였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괜찮다, 아버지가 있잖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그날 밤 아들과 함께 울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들은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어요. 빚도 많이 졌대요. 집도 곧 경매에 넘어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듣다 보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아들아,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아버지한테도 털어놓지 못할 게 뭐가 있어. 죄송해요, 아버지. 아버지 걱정시킬까봐. 그리고 혼자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더 아팠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난 전혀 몰랐다니. 한편으로는 성산이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때 성산이가 들은 소문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든 도와줄게. 우리 함께 이겨내자. 아들의 등을 쓰다듬며 말했지만
사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제가 가진 돈이라곤 얼마 없는 연금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아들은 제 집에서 잤어요.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있으니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졌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잠들기 전 문득 성산이가 떠올랐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성산이에게 연락했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다는 생각에 더 서글퍼졌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우선 아들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제가 가진 약간의 저축을 털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보라고 조언했죠.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아버지, 노후 자금인데. 아들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잘 되는 게 아버지의 노후야.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눈물이 났지만 강한 척했어요. 지금은 제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들이 돌아간 후 혼자 남은 집안이 더욱 적막하게 느껴졌어요. TV를 켰지만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아들 걱정뿐이었죠. 그러다 문득 서랍에 있던 옛 전화번호부가 눈에 띄었어요. 그 안에는 성산이의 번호도 있었죠. 손이 저절로 움직여 전화번호부를 펼쳤어요. 성산이의 이름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성산아, 너가 있었다면 지금 뭐라고 해줬을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했어요. 전화를 걸고 싶은 마음과 자존심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결국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냥 누워버렸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들의 미래, 제 노후, 그리고 성산이와의 관계.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뭔가 변화가 필요했어요. 그래, 이제 달라져야 해. 나부터 변해야 해. 새로운 결심을 하며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될 줄은 그때는 몰랐답니다. 아들의 사정을 알게 된 며칠 후, 저는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어요. 한창 물건을 고르고 있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박인준. 돌아보니 성산이가 있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하지만 성산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거봐, 내 말이 맞잖아. 너희 아들 사업 망한 거 맞잖아. 넌 알지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 성질을 냈어? 웃기는 늙은이. 성산이의 말에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그리고 곧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야, 장성산, 너 정말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 50년 우정이 고작 그 정도야. 그래, 맞아. 우리 아들 사업 망했어. 근데 그게 뭐 어때서? 넌 그렇게 좋아. 우리 집이 너네 집보다 더 못하게 된 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넌 말이야, 50년 동안 뭘 배웠어? 친구의 아픔을 즐기는 법. 남의 불행을 가십거리로 삼는 법. 그게 내가 말하는 우정이야? 난 정말 몰랐어. 내 옆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걸.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50년 우정 라디오 사연 대본 4페이지. 아니, 너 진짜 아직 할 말 다 안 했어. 너 말이야, 우리 아들 곁에서 한 일이 뭐였어? 친구를 위해서라고? 아니, 동네방네 소문이나 내고 다녔지. 그러고도 친구라고 해. 웃기는 인간이라고 해. 넌 말이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아들 일도 모르고 혼자 집에서 외롭게 지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 내가 진짜 친구였다면
날 찾아와 위로해 줬어야 했어. 근데 넌 뭐 했어? 뒤에서 수근거리나 하고. 그래, 난 몰랐어. 아들이 그런 상황인 줄 몰랐다고. 근데 그게 뭐 어때서? 그래서 내가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된 거야? 아니면 내가 나보다 더 좋은 아버지라도 되는 거야? 넌 지금 여기 서서 나한테 충고하는 척하고 있지만 사실 속으론 얼마나 좋아하고 있어. 친구의 불행을 먹이감으로 삼으면서 우쭐대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게 그렇게 재밌어. 그게 그렇게 신나? 넌 말이야. 너가 이럴 줄 정말 몰랐어. 50년 동안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넌 날 그냥 너의 인생의 조연으로만 여겼던 거야. 내가 잘 될 땐 같이 기뻐해 주는 척하고 어려울 땐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그게 내가 생각하는 우정이야? 넌 지금 여기 서서 웃기는 늙은이라고 날 비웃었지. 그래, 난 웃기는 늙은이야. 하지만 넌 뭐야? 넌 대체 어떤 사람이야? 친구의 아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야? 나한테 달려와서 위로해주고 도와주겠다고 한 게 아니라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닌 거야. 그러고도 감히 날 비웃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너랑 다투고 나서 매일 밤 혼자 TV 보면서 눈물 흘렸다는 거 알아? 너가 보고 싶어서 몇 번이나 전화기 들었다. 났는지 알아. 근데 넌 뭐 했어? 내 뒤에서 쑥덕거리고 있었어. 그래, 난 내 아들 사정을 몰랐어. 그게 내 잘못이야. 난 형편없는 아버지일지도 몰라. 하지만 그래서 뭐, 그래서 내가 나한테 이럴 자격이 생긴 거야. 너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돼서 나를 심판할 자격이 생긴 거야. 넌 말이야, 지금 이 순간도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모르지? 넌 지금도 너의 행동이 얼마나 비열하고 추한지 모르고 있어. 친구의 아픔을 즐기고 친구의 불행을 가십거리로 삼고 그게 너의 모습이야. 난 이제 알았어. 우리 우정이 진작에 끝났다는 걸.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몰라. 난 널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넌 날 그저 인생의 재미있는 구경거리로 여겼던 거야. 이제 됐어. 더 이상 내 앞에서 내 아픔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더 이상 내가 즐길 수 있는 가십거리를 제공하고 싶지 않다고. 여기서 끝이야, 장성산. 우리 인연 여기서 끝내자.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내 이름 입에 올리지도 마. 그리고 제발, 제발 남의 불행을 즐기지 마. 그건 정말 정말 추하니까. 말을 마치고 돌아서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하지만 성산이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 빠른 걸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어요. 집에 돌아와서야 울음을 터뜨렸죠. 5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다니. 하지만 이제 정말 끝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의 일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산이와의 마지막 대화는 가슴 아팠지만 동시에 제게 새로운 힘을 주었죠.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아들을 도울 방법도 찾아야 했고 제 인생도 새롭게 만들고 싶었어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동네 복지관에 갔어요. 처음에는 무척 어색했어요. 젊었을 때는 활발했는데 나이 들면서 점점 소극적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죠. 혹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담당 선생님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해 주셨어요. 네,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관심 있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나요? 선생님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셨어요. 학교 급식 도우미, 공원 관리, 거동 불편한 노인 돌봄 등 다양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고민 끝에 저는 학교, 급식 도우미를 선택했어요. 아이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제 손자들 생각도 났거든요. 일을 시작하고 나서 제 생활은 180도 바뀌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일하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다 갔어요.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었어요. 오랜만에 하는 일이라 몸이 따라주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점점 일의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작지만 내 힘으로 번 돈으로 손자들 용돈도 줄 수 있어서 뿌듯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꼬마 남자아이예요. 항상 혼자 밥을 먹던 아이였는데 어느 날 제게 다가와 이야기를 걸더라고요. 할아버지, 제 할아버지랑 닮으셨어요. 그래, 너희 할아버지도 이렇게 잘생기시니? 농담을 했더니 아이가 키득키득 웃었어요. 그 후로 그 아이와 종종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이의 부모님이 이혼해서 할아버지 손에 자랐다고 해요. 제 마음이 더 쓰이더라고요. 일을 하면서 아들에게도 조금씩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뻤어요. 제가 번 돈으로 아들의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갔죠. 아들도 새 직장을 구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 덕분에 힘을 내고 있어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변하니 주변도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끔은 성산이 생각이 나곤 했어요. 이런 내 모습을 성산이가 본다면 뭐라고 할까? 자랑스러워할까? 아니면 여전히 쓴소리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새 친구 영훈 씨가 물었어요. 인준 씨, 혹시 오래된 친구 있어요? 저는 젊을 때 친구들이랑 다 연락이 끊겼거든요. 순간 가슴이 찌릿했어요. 얘기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되더라고요. 있었어요. 50년 지기였는데. 하지만 지금은 말끝을 흐리자 영훈 씨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지금은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성산이와의 일을 간단히 털어놨어요. 영훈 씨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하지만 인준 씨, 50년 우정이라면 다시 한번 기회를 줘보는 게 어떨까요? 영훈 씨의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정말 그래야 할까? 하지만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날 밤 이불 속에 누워 영훈 씨의 말을 곱씹어 봤어요. 성산이와의 화해 정말 가능할까요? 그리고 저는 정말 그걸 원하고 있을까요? 복잡한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와 같이 복지관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새로운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날이었거든요.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성산이 생각이 맴돌았지만 일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복지관에 도착해서 자원봉사자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가 들어왔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바로 성산이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고 놀랐어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50년 세월이 한순간에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기쁨도 슬픔도 그리고 최근의 아픔까지. 박인준, 오랜만이네. 성산이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나도 모르게 조금 놀랐죠. 그래, 성산아.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화를 내야 할지, 반가워해야 할지.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50년 우정이 이렇게 어색해질 줄은 몰랐죠. 주변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리는 게 느껴졌어요.
성산이가 뭔가 더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모습이 보였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은 아니었어요. 저는 서둘러 그 자리를 피했어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눈가의 주름, 흰 머리, 그리고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눈빛. 박인준, 진정해. 넌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잠시 후 교육장으로 돌아왔을 때 성산이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지만 이번에는 성산이가 먼저 고개를 돌렸어요. 교육이 시작되고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강사의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성산이 생각뿐이었죠. 왜 여기 온 걸까? 나랑 마주치려고 일부러 온 걸까? 아니면 정말 우연일까? 성산이도 나처럼 마음이 복잡할까? 이제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 끝없는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교육이 끝나고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저는 망설였어요. 성산이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볼까? 아니면 그냥 가버릴까? 그때 성산이가 천천히 제게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50년 지기 친구인데 왜 이렇게 긴장되는 걸까요? 성산이의 입술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아마 저도 비슷했을 거예요. 인준아. 성산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그 순간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미안해, 장성산. 나 지금은 갈 곳이 있어. 말을 마치자마자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어요. 복지관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성산이의 모습, 그 목소리가 계속 떠올랐어요. 그리웠어요. 정말 그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다시 상처받게 될까봐, 또 실망하게 될까봐. 집에 도착해서야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의 만남이 우연이었을까, 운명이었을까. 이제 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성산이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답니다. 그날 이후로 성산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화해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어요. 과연 우리 우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래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지관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지만 50년 지기만큼 마음을 열 수는 없었어요. 가끔 혼자 있을 때면 성산이와의 추억이 떠올라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어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영훈 씨가 물었어요. 인준 씨, 요즘 왜 이렇게 우울해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성산이 얘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게 오랜 친구와 다툼이 있어서 결국 조심스레 입을 열었죠. 아, 그러셨군요. 오래된 친구라면 50년 지기 그 친구 말씀이신가요? 놀라서 영훈 씨를 쳐다봤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얼마 전에 여기서 우연히 만나신 것 같던데 두 분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또 찌릿했어요.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맞아요. 그 친구예요. 사실 지금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영훈 씨가 따뜻한 눈길로 저를 바라봤어요. 인준 씨, 50년이라는 세월은 그냥 버리기엔 너무 아깝지 않나요? 한 번쯤은 대화를 나눠보는 게 어떨까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하지만 또 상처받게 되면 어쩌죠? 이번엔 정말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이대로 가면
평생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용기를 내보세요. 영훈 씨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성산이와 다시 마주할 용기가 날까요? 그리고 성산이는 어떤 마음일까요? 눈물이 흘렸어요. 50년 친구와 어떻게 이렇게 쉽게 헤어질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성산이의 그날 말들이 떠올랐어요. 아, 맞아. 그래서 우리가 헤어진 거지. 한숨이 나왔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성산이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했어요. 화해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잊어야 할까요? 아침이 밝았을 때 결심을 했어요. 우선 성산이에게 편지를 써보기로 했어요. 직접 만나기엔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어요. 성산아, 첫 마디를 쓰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결국 그날은 편지를 완성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첫걸음을 뗐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 편지를 완성해서 성산이에게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오면 우리의 50년 우정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답니다. 아직 앞으로의 일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제 마음의 문을 조금은 열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좋은 소식을 들고 왔어요. 아버지, 내가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만났어요. 이번엔 꼭 성공할 것 같아요. 아들의 눈빛이 오랜만에 반짝이는 걸 보니 내 마음도 덩달아 밝아졌어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오랜만에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정말, 그래, 어떤 사업인데. 아들은 열정적으로 새로운 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IT 기술을 활용한 노인 복지 서비스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려움을 겪고 나서 오히려 더 성숙해진 아들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아버지, 왜 우세요? 걱정돼요. 아니야, 기뻐서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자랑스러워. 아들은 열심히 일했고 점차 사업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점점 고객들의 반응이 좋아지면서 사업이 확장되어 갔어요. 나는 그런 아들을 보며 뿌듯했어요. 힘들 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 아들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동시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아들처럼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느 날 아들이 제게 제안을 했어요. 아버지, 우리 회사에서 노인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문단을 만들려고 해요. 아버지가 참여해 주시면 어떨까요? 순간 놀랐어요. 제가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었어요. 나 같은 노인이 뭘 할 수 있겠어?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의 경험과 지혜가 우리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도 하시고 많은 분들과 소통하시잖아요. 아들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이제 와서 뭘 그렇게 겁내나 싶더라고요. 알았어. 한번 해볼게. 그렇게 저는 아들 회사의 노인 자문단으로 활동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제 경험과 생각들이 회사에 도움이 되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이 일을 하면서 저 자신도 많이 성장했어요. 새로운 기술에 대해 배우게 되었고 젊은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세대 간의 벽도 허물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제 인생에 새로운 의미가 생긴 것 같았어요. 아들의 사업이 성공하면서 우리 가족의 삶도 조금씩 나아졌어요. 경제적인 여유도 생기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더 끈끈해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나요.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되거든요. 아들의 재기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인생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요. 중요한 건 그 기회를 잡을 용기를 갖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제 인생에 새로운 장을 열어갈 준비가 되었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성산이의 며느리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라 반가웠지만 표정이 어두워 보여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아이고,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더라고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며느리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거든요. 무슨 일 있니?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네. 제 물음에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저희 집에 큰 일이 생겼어요. 제 남편 사업이 갑자기 망했어요. 성산이의 아들 사업이 망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성산이가 걱정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남의 집, 일에 관심 많던 사람 집에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어쩌다 그렇게 됐어. 며느리는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어갔어요. 갑자기 거래처에서 문제가 생겼대요. 그동안 열심히 해온 사업인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순간 제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의 고통과 절망감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힘들겠구나. 너희 어머니는 어떠시니? 어머니가 제일 걱정이에요. 밤낮으로 우시고 계세요. 아들 걱정해서 잠도 못 주신대요. 성산이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늘 당당하고 씩씩하던 성산이가 이런 상황에 얼마나 힘들어할지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래, 힘내라고 전해줘. 이런 때일수록 가족이 힘을 모아야 해. 성산이 며느리와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성산이와의 갈등이 떠올랐어요. 그때 성산이가 제 아들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얼마나 화가 났었는지. 하지만 이제 보니 성산이도 같은 상황을 겪고 있네요. 세상 일이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 한동안 고민에 빠졌어요. 성산이에게 연락을 해볼까? 위로의 말이라도 전해볼까? 하지만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머리가 너무 복잡했어요. 성산이 가족의 어려움이 자꾸 마음에 걸렸거든요. 문득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떠올렸어요. 그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성산이 가족의 소식을 들은 후 나는 갈등에 빠졌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왜 내가 나서야 하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동안의 서운함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거든요.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성산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우리가 함께 웃고 울었던 순간들,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50년의 세월. 그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성산아,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니.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성산이와 다투고 난 후 얼마나 서운하고 화가 났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성산이가 겪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니 그 모든 감정들이 무색해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는데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박인준, 너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니?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복지관에 가는 길,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 벤치는 성산이와 자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던 곳이에요. 문득 성산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박인준아, 우리 50년 동안 뭐 했어? 이럴 때 서로 도와야지.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맞아요. 우리는 50년 동안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잖아요. 한 번의 다툼으로 그 모든 것을 잊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어요. 어떻게 도와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든 게 어렵게만 느껴졌어요. 며칠 밤을 뒤척이며 고민했어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까지 생각에 잠겼어요.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성산아, 너는 내 아들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망설이고 있을까? 결국 내 마음속 선한 의지가 이겼어요. 50년 우정을 생각하면 그래도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그래요. 우리는 50년 동안 함께 했어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서로의 곁에 있어 주었어요. 지금 이 순간 성산이에게 제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 이제 그만 망설이자. 성산이를 도와야겠다. 결심을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어떻게 도와줄지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직접 만나기는 아직 어려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혹시 회사에서 사람을 뽑고 있니? 네. 갑자기 웬일이세요? 그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말이야.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계획을 세웠어요. 성산이의 아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비록 작은 도움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성산이 가족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내일은 성산이의 며느리에게 연락해 봐야겠어요. 직접 만나진 못하더라도 이렇게라도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50년 우정, 그 무게를 다시 한번 느끼며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회복해 나갈지 생각해 봤어요. 아직은 어색하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예전처럼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성산아,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50년 우정, 이대로 끝낼 순 없잖아. 직접 성산이를 찾아가긴 어려웠어요. 마음은 있지만 아직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대신 성산이의 며느리에게 연락하기로 했어요. 전화를 걸기 전 한참을 망설였어요.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도움을 제안해야 할지.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며느리가 받았을 때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잘 있냐? 우리 저번에 시장에서 만났잖아. 그때 이야기들은 후로 계속 마음에 걸려서 조심스레 물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고 싶어.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내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 써 주시다니. 성산이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작은 제안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된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아들에게 연락했어요. 알겠어요, 아버지. 면접 날짜 잡아볼게요. 아들의 말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직접 만나진 않았지만 이렇게라도 도울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일을 계기로 나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모두가 언제든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는 것도요. 복지관에서 더 열심히 봉사 활동을 했어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그러다 보니 내 마음도 점점 더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할아버지 동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들이 직접 동화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거였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참여했어요. 할아버지,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세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제 마음도 설레기 시작했어요.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됐어요.
힘들었던 순간들,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재미있게 풀어내려 노력했어요. 옛날 옛적에 사이 좋은 두 친구가 살았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며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어요. 이야기가 끝나고 한 아이가 다가와 물었어요. 할아버지, 그 두 친구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화해했어요? 그 순간 성산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글쎄, 어떻게 됐을까? 할아버지도 궁금하네. 아이의 질문에 대답하며 제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할아버지, 동화 시간을 기다려요. 아이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 마음도 어느새 동화 속 주인공처럼 순수해지는 것 같아요. 성산이와의 일은 여전히 가슴 한편의 아픔으로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아픔조차 제 인생의 소중한 경험이 되었어요.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인생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한순간의 아픔이 새로운 시작이 되고, 한순간의 결심이 인생을 바꾸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 들었다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의 때일 수 있어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없는지,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한 곳은 없는지, 그리고 오래된 인연을 소중히 여기세요.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겠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용서하고 화해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숙이 아닐까요? 몇 주 전 복지관에서 우연히 성산이를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어요. 서로 조심스럽게 눈인사를 나누었죠. 말은 나누지 않았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성산이의 눈빛도 예전과 달리 부드러워 보였거든요. 아마 성산이도 많은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 같은 상황을 겪으면서 제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누군가 익명으로 자신의 아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줬다는 것도 알게 되었을 거예요.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도 조금씩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성산이와 다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50년 우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는 없으니까요. 서로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도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어제는 손자가 전화를 했어요. 할아버지, 요즘 목소리가 많이 밝아지셨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제가 많이 변했구나 싶었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사람들을 돕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제 인생에 활력이 돌아온 것 같아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 새로운 도전, 새로운 인연, 새로운 시작.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인생은 끝없는 여정이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은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거예요. 함께 힘을 모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노년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지혜롭게 살도록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인연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진정한 우정과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성산이와의 후속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혹시 또 연락드릴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직 진행 중인 이야기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라디오를 통해 이렇게 제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처럼 혼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어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라요. 여러분께서 오늘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필요한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작은 관심과 나눔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든다고 믿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저처럼 고민하고 계실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정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